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세계 모든 언론이 시진핑의 역사적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 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표지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시진핑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다. The world's most powerful man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력으로는 미국이, 종합적인 국력으로는 미국이 1등이지만은 중국은 세계 최다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약 3조 달러입니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력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능가한다. 그리고 푸틴도 능가한다. 트럼프는 세계 최강의 지도자임은 분명하나 그 돌출 발언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내의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 그러나 시진핑은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세계 곳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 분쟁 유발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식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점은 흠이다.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 푸틴을 비교하면서 시진핑의 영향력이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연간 10% 성장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거의 다운돼서나 그래도 7% 성장으로 역시 세계 최고의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눈사람이 한번 구를 때마다 커지듯이 지금 중국의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능가했고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학자의 재미있는 비유는 미국과 중국이 시소를 타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미국이 다리가 이제 공중에 들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강력한 지도력이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과연 10년 기한, 호금도도 10년, 강택민도 10년을 했는데 10년, 5년 뒤가 10년이 차는 해인데 과연 그때 권력을 내려놓겠느냐? 장기 집권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5년 뒤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아마 중국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진핑의 위상과 중국의 이 발전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 1977년부터 실력자로 문화대혁명을 겪고 두 번이나 숙청되었다가 돌아와서 1977년부터 실권을 잡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만약 등소평이 모택동을 완전히 적폐 대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식으로 적폐 대상으로 여기고 후르쇼프처럼 스탈린을 격하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의 시진핑도 오늘날의 중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모택동을 격하했으면 격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모택동한테 그리고 모택동의 그 강청 등
이자들한테 2번이나 숙청을 당해서 시골에 가서 노동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등소평의 동지였던 유석이는 그냥 이 문화혁명을 주도한 홍위병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팽덕회 그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을 적폐로 몰지 않았어요. 유명한 이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 중국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그것은 1981년 6월 27일에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채택한 것인데, 제목이 뭐냐? 건국 이후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아주 제목도 상당히 겸손하게 지었습니다.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 줄여서 역사결의라고 합니다만, 이 결의는 뭐냐?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모택동이죠.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한 공이 있고 과가 2개가 있습니다. 큰 과가. 하나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려가지고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10년 동안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중국 공산당의 기존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건이 나온 것인데, 이 역사 결의를 기초하는 그 자료로서 등소평도 의견을 냈어요. 등소평의 의견이 중요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모택동 동지의 오류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서서는 안 됩니다. 도를 넘게 되면은 모택동 동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체면에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모택동 동지의 공과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고참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토지개혁 시기의 빈농, 중하층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택동 사상이란 깃발을 내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깃발을 내던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 당의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택동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등소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그 모택동을 말리지 못한 책임 나에게도 있다. 모택동 정지가 만년에 이르러 사상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이야기는 모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과오를 말리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1957년까지 모택동 동지의 영도가 옳았으나 57년 여름의 반우파 투쟁 이후부터 오류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대혁명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소평이 문화대혁명이 한 세대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세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대혁명으로 무정부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범람하게 되었고 사회 기풍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대혁명을 10년 만에 극복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힘을 합쳐서 4인방의 도전과 모택동 동지의 오류를 극복했다. 이것은 역전성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졌더라면 아마 한국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문민 대통령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싸그리 부정을 하고 자기만이 정통성 있는 유일한 정부다라고 내세우면서 좌파가 득세하는 레일을 깔고 말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란 말로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결국 국민을 지금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통합을 이야기하되 행동은, 정책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적전입니다. 적전 분열입니다. 북한 앞에서 분열이에요. 핵무장한 적 앞에서 분열입니다. 핵전 분열입니다. 이런 결과는 보통 국가 멸망으로 가는 경우가 과거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등소평의 냉정한, 이성적인, 그리고 겸손한 모택동 평가가 있었으므로 모택동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때 모택동을 격파시켰으면 모택동 지지자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전 상태로 갔을 거예요. 분열 상태로 갔을 겁니다. 이 모택동을 끌어안음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역사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국론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열적 역사관이 아니라, 단절적 역사관이 아니라 통합적 역사관, 그리고 개성하는 역사관으로서 이것이 시진핑을 만들어낸 것이고 오늘날 미국에 도전할 어마어마한 국력을 만들어낸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이광요 싱가포르 지도자가 시사주간지 타임하고 인터뷰를 한 게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등소평에게 충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1978년 11월에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습니다. 등소평이. 그때 이광요 당시 수상이 재떨이와 가래통을 옆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등소평은 이광요를 보더니 당신은 싱가포르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군요 라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등소평 이야기가 1920년에 내가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달라졌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광요가 등소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하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은 귀하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등소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더랍니다. 등소평이 1992년에 남순강화란 남쪽을 돌면서 훈시를 한 내용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때 70살을 넘은 등소평이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이광요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광요를 만나고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방콕 쿠알라룸푸르를 이광요를 만나는 그 참에 쿠알라룸푸르 방콕을 또 방문했군요. 이광요 이야기는 등소평의 이 여행이 이분의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니까 과거에 북경 상하이보다 더 발전했다.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소평은 그래도 주얼레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유소기와 함께 실용주의자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그런 실용주의자를 싫어하고 이념지향적인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천하대란을 일으켰는데 다만 하나 등소평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유석일은 죽였지만 등소평을 언젠가는 이 난세를 극복할 사람으로 점 찍어 두고 주원래를 시켜서 또 보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택동, 주원래,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시진핑, 석금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소평 역할을 했어야 할 사람이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은 보수적 정치 흐름 속에서 성장했으면서도 그 머리에 좌파적 역사관이 들어가면서 취임 연설이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좌파적 정책을 펴다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왼쪽으로 돌려 놓았고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전임자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전임자를 우대하느냐, 전임자를 홀대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전임자를 인정하느냐, 전임자를 말살하느냐, 역사의 파괴자가 될 것이냐, 역사의 계승자가 될 것이냐의 분기점에서 등소평은 역사의 계승자가 되었고 김영삼은 역사의 파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등소평의 역사관을 딛고 오늘 시진핑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